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가스불 위에 냄비 올려놓고 깜빡해서 타는 냄새에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간 적. 아니면 평생 살아온 동네 골목인데 문득 어디로 가려던 건지 까먹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나 방금 전에 만난 이웃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일말이에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셨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아요. 전문가들 말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이미 우리 뇌 속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년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어쩌면 40대부터 이미 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이미 뇌 속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매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암은 힘들어도 나는 나예요. 끝까지 내 가족을 알아보잖아요. 제 정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는요. 평생 사랑한 자식 얼굴을 못 알아봐요. 엄마 나야. 큰딸이야. 누구세요? 제 지인분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매일 요양원에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어느 날부터 딸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제가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그 순간의 아픔은 환자보다 자식에게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엄마가 저를 모르는 것보다 제가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제 마음이 더 무서워요. 한 분을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지쳐갔고 결국 서로 원망하게 되는 일. 형제끼리 누가 더 돌볼 거냐고 싸우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도 절대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뇌 건강 지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치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치매의 70%가 알츠하이머병인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뇌 속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배수구에 기름때가 쌓이면 물이 안 빠지듯이요. 처음엔 조금씩 쌓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찌꺼기 때문에 신호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 일상생활을 혼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에요. 에이, 들기름이요? 그냥 기름인데 뭐가 특별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기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는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지방이 건강해야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해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바로 그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들기름을 매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게 했대요. 6개월 후에인지 기능 검사를 했더니 들기름을 먹은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들기름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들기름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소한 볶은 들기름. 이건 높은 온도로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벤조피렌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고소한 맛을 내려고 들깨를 볶는데 그 과정에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생들기름 또는 저온 압착 들기름을 고르세요. 저온 압착이라는 건 40도에서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짜낸 기름이에요.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고 유해 물질은 생기지 않는 방식이죠. 색깔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면 좋은 생들기름이에요. 반대로 너무 진하고 탁한 색이면 볶은 들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도 잘 보세요.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이 좋아요. 왜냐하면 들기름은 빛에 노출되면 쉽게 상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숟가락 이렇게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 약 10ml 정도요. 밥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되겠네요. 왜 아침 공복이냐고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위 점막도 보호하고 오메가-3가 뇌까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공복에 들기름을 먹으면 장운동에도 도움이 돼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아니, 그냥 기름을 먹으라고요? 너무 느끼한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들기름 한 숟가락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바나나 같은 과일이랑 같이 드세요. 그냥 먹기 힘드시면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넣으셔도 좋아요. 김에 들기름 살짝 발라서 구워 드시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두부 위에 들기름이랑 간장 조금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불에 가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볶거나 튀길 때 쓰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무조건 생으로 마지막에 뿌려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약해서 쉽게 상합니다. 상한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돼요. 활성산소가 생겨서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첫째,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갈색 병이나 검은색 병이 제일 좋아요. 둘째, 개봉하신 후엔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 깊숙한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셋째, 한 달 안에 다 드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한 달 넘어가면 산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을 자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꿀팁 하나 드릴게요. 들기름 8, 참기름 2 비율로 섞어보세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들기름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조금 섞으면 보관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맛도 더 고소해지고 냄새도 덜 나서 먹기도 더 편하세요. 저도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들기름 말고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들기름만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만 청소를 해요. 특히 이 시간대에 뇌 속 림프관이 열려서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베타 아밀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뇌 속 찌꺼기요.
그게 자는 동안 씻겨 나가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이게 안 빠져나가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야 청소가 잘 돼요. 얕은 잠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 더 본다고, 폰 본다고 밤 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는 폰도 내려놓으시고 TV도 끄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데 그냥 걷지 마시고요. 걷는 동안 머리를 쓰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간단한 계산이나 노래 가사 떠올리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 9구단 7단을 거꾸로 외우기. 7 곱하기 9는 63, 7 곱하기 8은 56. 아니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거꾸로 떠올려보기. 저녁에 뭐 먹었지? 국 반찬은 뭐였지? 아침엔 뭐 먹었더라? 이렇게 몸과 뇌를 동시에 쓰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걷기만 하면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뇌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걸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세 번째, 사회활동입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같이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같은 거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뇌에 정말 좋은 자극이 돼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하고, 감정도 교류하잖아요. 이 모든 게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혼자 TV만 보시면 뇌가 수동적으로만 작동해요. 그럼 점점 둔해집니다. 네 번째, 식습관입니다. 들기름 말고도 뇌에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삼치 같은 거요. 이것도 오메가3가 풍부해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씩.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가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가공식품, 라면 같은 것도 자주 드시면 안 좋아요. 술도 가능하면 줄이시고요. 술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해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고 취미 생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듣고 책 읽고 정원 가꾸기 같은 거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운 걸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죠. 오래 살았다는 게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 주변에도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오늘 밤 조금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실천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과 밝은 미소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받는 비결 아닐까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90살이 넘어도 정정하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들기름 또는 저온 압착 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둘째,
밤 11시 전에 주무시기. 셋째, 생각하면서 걷기 하루 15분. 넷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기.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6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들기름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웃으며 삽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